지금은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사업자를 비롯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서민들의 절규를 접할 때마다 저 역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해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시 확진자는 최근 9일 동안에 108명, 일 평균 1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에는 32명, 일 평균 6.4명으로 다소 감소하여 눈에 보이는 큰 불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저곳에서 잔불들이 바람 불기만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굵고 짧게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느슨하게 대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강주 공동체의 안전이 무너지면 시민들의 정상적인 삶도,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면담, 전화, SNS 등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직종에 대해 행정명령 외회나 지원을 호소합니다. 나름 다 이유 있는 사연들이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150만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사안의 경중, 선후, 완급을 따져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겨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잔불들이 정리되는 대로 맞춤형 민생 대책을 이어가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내놓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속하게 8차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응급 지원하면서 강주형 3대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글로벌 선도도시 강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방역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시민 각자가 예외 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방역 당국을 믿고 협력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선 마스크 착용, 사람 간 접촉 최소화, 손 씻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8.15 서울도심 집회나 위험시설 방문 시에는 자진신고 및 코로나19 검사 의무 이행, 집합금지 등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꼭 지켜주십시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숨김없이 동선과 방문지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겠지만 코로나19 함께 극복 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연대의 강주정신 실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온정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주 공동체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상 복지건강국장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현황 분석과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3일 14시 기준 광주 코로나19 발생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총 누적 확진자 394명입니다. 지금 8월 10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확진자의 경우 55% 정도가 무증상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중증도별 현황은 현재 어제와 변함없이 전남대, 조선대 각각 1명씩 과량의 산소호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 현황은 129,841건 중 394건 양성으로 531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130명 현재 입원하고 있어서 총 186병상 중 잔여병상 59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천안에 19명 지금 치료 중이고요. 나주 한전 KPS에 15명 치료 중입니다. 8월 12일 이후에 감염은 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은 총 20명입니다. 9월 2일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번은 그 380번에 하고 접촉이 확인되어서 지금 좀 더 면밀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390번과 391번은 그 289번이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다음에 392번은 그 웅진 싱크비의 학습지 관련해서 행정지원부서에 더 추가적인 접촉자 없는 환자로서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393번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394번은 서울 수도권 집회에 관련된 분인데요. 지난번에 171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지국에서 확인된 171명의 명단이 왔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명단이 왔었는데 그 두 번째 명단 속에 포함되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가족으로 확진되었던 그 가족이 방문했던 사랑하는 교회 현장 CCTV를 저희들이 주변 CCTV로 확인한 결과 16일, 17일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문한 명단 중에서도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민간 수탁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확진된 사례입니다. 사전 브리핑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9번 환자가 입원했었던 병원에 대해서 5층의 병동만 폐쇄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285번 환자의 경우에는 285번이 환자이고요. 289번은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285번의 환자가 입원했던 동일 병원 그 병실에 4명의 환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 1명은 그 이전에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 나머지 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한 분은 병실을 분리해서 폐쇄를 한 다음에 한 분은 보호자와 함께 또 한 분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진자 나오신 분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환자 한 분과 요양보호사가 확진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외에 그 동일한 층에 근무했었던 간호사 중 환자 285번과 확진자와 접촉했었던 간호사 6명 그리고 의사 1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하고 보호자, 요양보호사는 격리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자와 나머지 환자 한 분은 오늘도 검사 결과 음성 나왔습니다. 다른 층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역학조사한 결과로는 접촉자 파악을 거의 마쳤고, 그 다음에 접촉자가 파악이 완료됐고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능동감시 대상 의료진은 간호사 6명을 능동감시 중이고, 또 코로나 정기 검사를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이후 검사에서 모두 음성 상태입니다. 다른 층을 폐쇄하거나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 대해서는 추가 확진 발생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할 계획은 없고, 관리 범위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병원 관련 자가격리가 및 병원 내 격리 숫자, 격리 해제일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자가격리 숫자는 아까 의사하고 간호사 7명이고요. 그 이외에 그 뭐 앰뷸런스 기사라든지 관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사는 19명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19명이기 때문에 9월 9일에 해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및 보호자는 그때 6명 자가격리를 했고요. 환자 4명, 보호자 1명,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추가로 환자 확진이 된 거죠. 환자 1명하고 요양보호사 1명이. 그 다음에 능동감시는 37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확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거의 병원 안에서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격리 중에 또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층에 입원 중인 능동감시자 7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감염 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병원은 1층에서 6층은 별도의 병원이고요. 7, 8층이 요양병원입니다. 환자 발생한 층은 5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 총 인원이 저희들이 이제 관련한 사람을 지난번에 22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직접 참여한 분은 20명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발표할 때 아들 한 명만 그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약간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한 명이 더 그 사람은 이 광화문을 다녀온 확진자가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도심 집회 관련해서 22명 중에 직접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20명입니다. 그 20명은 등대교회 교인이 1명입니다. 252번입니다. 성림 침례교회 교인 1명입니다. 284번. 그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교인 4명입니다. 269, 70, 74, 365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관련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 광화문을 가기 위해서 모집을 했었을 때 그 모집이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교회 교인은 아닌 사람이 11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를 시청하고 정광훈 목사의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과 좀 동일한 것 같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차로 이동했던 사람이 지난번 백수 해안도로로 산책 갔다고 지금 거짓말을 했던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스스로 자차로 이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은 구성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369번 등이 첨단교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369번 가족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보는 그런 교인은 아니었고요.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어떤 특정 교회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게 좀 감동적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면 그런 교회를 부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예배가 있지 않은 주일이나 수요일 예배가 있지 않은 날에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때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로 거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잠시 들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된 그런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첨단에 이 가족이 또 첨단에 있는 다른 교회를 또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첨단에 있는 교회 신도들도 이분들이 집회 참가한 사실을 알았는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 교회에 신도가 25명인데 그 중에 타지에 계시거나 또는 그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을 빼고 22명을 일단 검체를 완료했습니다. 그 검체 완료하신 분은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 방문했었던 그 사람들이 광화문을 다녀왔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관련 참석자 가운데 고발 조치를 했거나 검토한 건수를 물으셨는데요. 지난번 중흥 골드스파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광화문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광화문을 다녀온 걸로 명단이 확보된 사람 중에 계속해서 거부를 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락 두절된 사람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지금 어제 고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고발 검토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236건 일가, 성림 침례교회, 그 다음에 336건 일가, 여기는 저희들이 고발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추가 동선 부분 또 여러 가지 역학조사상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완료한 뒤에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동 확진자 가족 중에서 GPS 동선이 얼마나 파악됐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지금 교회라든가 자택 이외에 집합 공간으로 구별된 것 중에서는 PC방, 그 다음에 교회 2개소, 방금 저희들이 검사를 완료했던 교회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마트, 그 다음에 가족 중 한 명이 검정고시를 8월 22일에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고사장, 그 다음에 식당 등이 됐는데요. 파악이 됐는데 그 파악된 공간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기독교 단체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체례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성시화운동협의회와 일부 기독교단이 참여하는 사회대책 참여연대에서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시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와 제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은 단시간에 확산되는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응급 책임입니다. 응급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염병으로부터 광주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시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합금지와 행정명령을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은 종교 분야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